시작해도 돼.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분명히 와서 지금 32분인데 3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어떻게 그리고 세울까? 다 계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오늘 행사 참가비 5,000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용석 씨 손들어 주세요. 저분께 내면 되고요. 뒤에서 음료수 대신에 편의점에서 비싸게 파는 맥주 2,000원에 구입하셔서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네, 간식도 있고요. 옆에 병역 거부와 관련된 책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못 온다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찍어야 되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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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병역 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전쟁 없는 세상 병역 거부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요, 저희가 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병역 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제 번역서고요. 저희가 이 책을 5월 말 정도에 출간을 했는데 처음 출간하고 출간 기념 행사를 한번 했었고, 사실 그 이후에도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 이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책이 단순히 병역 거부라는 제목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단순히 어떤 병역 거부가 뭐고, 어떻게 병역 거부를 할 수 있고, 병역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병역 거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이 병역 거부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지, 우리의
전체가 이제 군사주의에 가득 찬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뭐 한국도 한국만의 상황이 있겠지만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맞게 많은 활동가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왔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겨져 있어서 요즘 병합거부 관련돼서 이제 대체복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좀 그런 시기랑 맞물려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젠더 관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하고 유명하시고 소중한 분들 함께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뭐 강연 형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각자의 고민들을 좀 털어놓는 자리이고,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신의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뒤에 맥주도 팔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고 간식도 드시고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지금 일단 이 두 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받으신 만큼 각자 이야기하실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민을 먼저 이끌어 주실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주실 거고, 그래서 수피에이아님께서는 정말 어렵게 병합거부 선언문을 준비를 해주셨고, 또 타리님은 계속 활동해 오시면서 이 반군사주의 운동과 본인의 활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 같이 나눠 주실 거예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좀 서로 궁금한 점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끼어드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좀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들, 어떻게 보면 질의응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귀하게 자리해 주신 두 분들 각자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누구부터? 네, 귀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귀한 시간 이런 말 쓰는데 사람한테 하시니까 네 죽겠네요. 네, 저는 탈이라고 보통 친근한 관계에선 불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나영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약간 이게 제가 이제 퀴어 운동 하면서 어느 순간 퀴어 운동이 농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활동가들이 다 커밍아웃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닉네임을 쓰던 문화들도 약간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자꾸 또 언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준다, 가명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또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맥락에서 약간 이제 이름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도 제 약간 인생 안에서는 좀 달라졌던 맥락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탈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한, 그게 뭐냐 뭐 이러면 이제 뭐 설명할 말도 없고 이제 약간 그렇고요. 아무튼 내 이름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장여성 공감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퀴어 활동가라고 되게 스스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HIV/AIDS 운동을 함께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약물 사용이나 약물 사용 인권, 사용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따리를 메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피아라고 하고요. 본명은 지혜예요. 사실 전쟁 없는 세상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지금은 이 공간 평화살롱 레드북스라고 하는 책방에서 책방 지기를 맡고 있는데요. 전쟁 없는 세상에서는
뭐 이따도 들으시겠지만 한 8, 9년 정도 함께 활동을 해왔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여기 평화살롱 레드북스 책방을 맡게 되어서 여기서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비건 베이킹을 하는 비건 베이커이기도 하고 사실 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 앞에서 간식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정말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귀하단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지금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오늘 대법원에서 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져서 제가 6시에 거의 끝을 못 보고 바로 나와서 여기로 왔어요. 근데 이제 방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줄을 섰고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줄을 서고 있다가 방청권을 받아서 대법원 법정에 들어갔는데 뭐 노트북뿐만 아니라 물이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 한 모금을 못 마시고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법정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의 유죄 무죄를 가려야 되는 곳이고 또 이게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들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고 늘 그런 거 있잖아요. 늘 소수자들은 누군가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들에 놓이잖아요. 그런 질문들 그리고 뭔가 답변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쉽게 뭔가 명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계속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한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그런 자리에서 못하는 이야기들 이런 데서 좀 충분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왔고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보다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 그리고 여기 자리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서 수피아님께서 병역거부 선언문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순서이고 이 책에도 사실 그 터키에서 여성 병역거부자들이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터키 역시도 여성들은 징병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여성들이 병역거부 선언을 하는 거 운동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게 한국 사례에 주는 의미, 한국 지금 상황에 주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수피아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박수로 수피아님의 병역거부 선언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늦게 오신 분들 여기 옆쪽에 자리가 있으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네, 저는 그냥 선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저는 저 수피아 지혜는 여기 평화살롱 레드북스에서 병역거부를 선언합니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인용문으로 두 개의 인용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여성인 나에게 조국은 없다. 버지니아 울프. 왜 여성은 병역거부 운동에서조차 누군가의 어머니, 누나, 여동생, 애인으로 말해야 하는가? 이거는 용석이 병역거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썼던 홍보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 있는. 아, 그렇군요. 책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문구인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따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편지를 낭독을 할 테니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독하게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고 벌써 9월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작년에는 네팔이라도 다녀왔지만 올해는 한국에서 에어컨 없이 살며 버티느라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여름의 끝자락에 저는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고 해요. 왜 뜬금없이 병역거부 선언을 하냐고요?
병역 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 책을 보다 보니 병역 거부 선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용석에게 했더니 그럼 병역 거부 선언을 하는 행사를 준비해 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병역 거부 선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1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20대 초반 저는 박노자 선생님이 쓴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읽고 군대에 다녀온 남자는 안 만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큰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거대한 군대, 병영국가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심으로 연애 상대로 군대에 복무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군대에 다녀온 사람과 연애를 한 적이 없어요. 공익근무 요원을 했던 사람이나 병역 거부자, 여자를 만나왔죠. 어쨌든 한 병역 거부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함께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을 했고 연애를 했던 기간보다 길게 활동을 했으니 올해로 8, 9년째가 되네요. 요즘은 책방일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지만요. 제가 병역 거부 선언을 하는 것이 긴 시간 함께한 전업세 활동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업세 활동을 하는 동안 누구누구의 애인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줄곧 가지고 있었어요. 이젠 정말 누구누구의 애인 수피아가 아니라 홀로선 수피아로 병역 거부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요? 마침 병역 거부 책도 나온 이때 책에서 터키 여성 병역 거부 사례나 LGBT 병역 거부 선언이 인상적이었어요. 터키에서 여성 병역 거부 선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정리된 글로 보니 확실히 배경과 상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터키도 한국과 같이 남성들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데 여성들과 LGBT 구성원들이 병역 거부 선언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게 터키 병역 거부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대상인 여성이 페미니즘 가치를 이유로 군대를 거부한 사례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더 전에 여성 병역 거부 선언이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왜 아직 안 나왔을까요? 용석이 헌법재판소에서 병역 거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고 나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어요. 기자가 병역 거부 운동과 관련된 인터뷰 대상을 찾을 때 병역 거부 팀을 오랫동안 맡아온 여옥을 추천하면 꼭 병역 거부자를 찾는다고. 참고로 여옥님은 병역 거부 팀의 이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옥을 추천하면 꼭 병역 거부자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여성은 병역 거부 운동의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축소당하기도 해요. 가부장제는 남성 언어의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죠. 여옥에게 전화를 해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할 대상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기자의 사례는 가부장제 작동 방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부장 사회에서 비남성에게 언어는 없죠.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작동 방식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기자회견이든 강연이든 스피커 자리를 모조리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아니면 구색 맞추기로 한 명을 끼워 넣지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평화스럽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보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행사를 하려면 성평등에 대한 고려와 젠더 관점으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필수인 것 같아요. 병역 거부 책에서 앞부분에 신시아코본이 쓴 글에서도 젠더 관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혹시 책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책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만약 내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2가 아니라 1이었다면 입영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여러 번 던져봤어요. 제가 진짜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병역 거부를 택하고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의 병역 거부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뭇 진지하게 병역 거부 선언을 하려는 저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한국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지. 군대를 다녀와야 진정한 남성으로 추앙받잖아요. 한국에서 군대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틀린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상명하복이라는 위계적인 체제에 순응하도록 훈련을 하고 위계 질서의 정상성을 부여하지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이런 존재들은 그러니까 비남성은 비정상으로 취급받지요. 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1인 사람만 징병 대상자로 삼는 점에서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도 작동을 해요. 애초에 주민등록번호를 1과 2로 나누어 간성이나 다양한 성별 정체성의 스펙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없는 존재 취급하는 것이 주민등록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성별 이분법적 주민등록 시스템에 기반해서 군대가 돌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성별 이분법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성별 이분법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가부장, 군사주의, 국가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하나가 성별 이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네팔에 갔을 때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려고 신청서를 쓰는데 성별 표기란에 third라고 제3의 성이 적혀 있어서 놀란 적이 있어요. 몇몇 나라는 법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해 주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군대 국가, 병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제3의 성을 인정해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병역 거부를 선언하다. 작년 이후로 저는 오픈리 퀴어로 살기로 결심하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퀴어로 그리고 퀘스처너리로 살아왔습니다. 남성이고 싶지도 여성이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오픈리 퀴어로 살게 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저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탐구해가는 중이에요. 지난 1년 사이에 변해왔고 제가 어떤 존재이든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모습을 표현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포착해 가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로 정체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갇히기도 하지만 이분법을 벗어나 이분법을 거부하며 사유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젠더가 흐르듯이 변하는 의미의 젠더 플러스이거나 역시 유동적인 의미의 젠더 플루이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큰 범주에서 저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저의 신체와 제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인 거죠. 너무 쉽게 우리는 타인을 여성으로 혹은 남성으로 규정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편하고 쉽기 때문이죠. 사실 이번 행사 포스터에서 제목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여성 병역 거부를 선언하다라는 제목을 보고요. 케이트 본스타인의 젠더 무법자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난 내가 남자가 아님을 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그렇다고 여자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적어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일에 대한 많은 사람의 규칙에 따르자면 난 여자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 아니면 저것이 되라고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보통 경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제 몸은 경계선이고 제 몸이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삭발을 하고 다니다 보니 종종 여자야 남자야 하는 외침을 듣는다든지 누군가가 위아래로 뚫어져라 쳐다본다든지 특히 가슴 부분을 보면서요 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이나 차별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퀴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피해나 차별을 입기도 하죠. 또 여성이자 퀴어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도 있고요. 얼마 전 안희정 무죄 판결이 나온 걸 보고 사법부에서 여성들에게 당신들은 국민이 아니다 라고 선포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했죠. 여성인 나에게 조국은 없다라고. 원래 비국민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사법부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을 시켜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의 비국민성과 제 몸이 전쟁터라는 걸 깨닫고 나니 이제 이게 병역 거부와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미 제 몸이 전쟁터인데 저는 더 이상 더 큰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군대가 젠더 퀴어인 저를 포함한 여성을 보호하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수요 시위 현장만 가봐도 우리는 군대가 전시에 여성을 지키고 보호하기는커녕 어떻게 그 여성성을 도구화하고 성적 대상화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죠. 2018년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불법 촬영 카메라에 찍혔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도지사라는 권력을 지닌 인물의 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죠. 위력을 위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위계 질서가 너무 당연하고 2등 시민은 1등 시민에게 노동, 성, 감정 착취를 당해야 하는 사회. 군사주의 사회에서 지정성별 여성인 제가 병역 거부를 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비국민으로 취급받는 존재가 국가의 체제에 저항하겠다는 선언을 한다는 것. 가진 것이 많은 이들보다는 없는 자들이 저항하고 선언하는 게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병역 거부 선언이 저만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양한 주체들의 병역 거부 선언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성들의 병역 거부 선언문을 새로 쓰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끝날 때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병역 거부 선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나요? 아침 고마워요.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 제가 맨 처음 외쳤던 문장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끝날 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은 같이 외치고 같이 병역 거부 선언을 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병역 거부 선언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고민했을 소피아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피아님과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약간 그 뒷순서로 미루도록 하고요. 이어서는 타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멋있는 순서 다음에 하려니까 많이 쫄리네요. 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사실 얼마 전에 시우라는 친구의 퀴어로서 병역 거부했던 시우라는 친구가 시우제라는 행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했고요. 아마 그때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퀴어 페미니스트 혹은 소수자 운동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느끼면서 이 반군사주의나 병역 거부 운동에게 받았던 영향이나 혹은 앞으로 좀 받고 싶은 영향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용성님이 여기 많이들 당해보셨을 것 같은데 블로그에 글 쓰라고 그래서는 그 4.20 때 이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서 이제 글을 쓰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장애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제가 2001년 정도에 그때 이제 아프간 공습이 있었던 그 해였죠. 9.11 테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이라는 WAW라는 것에 이제 우연히 이제 시작부터 함께하게 됐고 문을 닫고 나온 그런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서 한 3명 정도의 친구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그럼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했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2001년 때도 그랬고 2003년에 이제 이라크 전쟁 때 또 파병 반대 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당시에 정말 이라크 파병 반대 국민행동이 정말 웬만한 시민사회단체 다 모여서 집회했을 때고 그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 여성이 어머니로서 왜 전쟁에 반대하는지 그런 얘기를 주로 했었고 그때 이제 Fucking USA라는 노래가 불려졌었고 그리고 조남준 씨라는 그 만화가가 이제 부시의 항문에 태극기를 꽂는 뭐 그런 식의 만화를 그렸던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했던 것 같고 그 여성이 더 평화적이다 이런 말에 그러니까 정말 체감적으로 공감할 수가 없었고 그냥 우리 너무 분노가 되고 화가 나가지고 정말 다 때려 부수고 싶은데 뭐가 평화롭다는 거냐 막 태극기 불태우고 싶은데 자꾸 왜 평화롭다는 거냐 이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여성이란 말로는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과 소수자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슬로건을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소수자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마이너리티 뭐 소수자라고 할 때 다수자로부터 항상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 혹은 뭐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좀 얘기하는데 저에게 소수자는 그런 뭐랄까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미로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에게 소수자라는 의미는 항상 뭔가 위법적이고 뭔가 위반적인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느낌을 항상 좀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되게 약간 네 그런 감각을 동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수자의 감각이 그 슬로건으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와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라는 소수자 여성 운동을 이제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장여성 공감과 함께 하면서 약간 우리가 동정과 시혜를 거부하고 보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소수자 정치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모성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런 여성운동이 아니기 위해서 소수자 여성운동이라는 말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좀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거는 언제 이제 이분법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것이 페미니즘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시와 평화시라는 이분법 그래서 평화시에는 괜찮지만 전시는 안 된다. 그때는 긴급한 사안이니까 그냥 다 닥치고 총동원 돼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배우면서 그게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 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 그런 세상의 이분법들을 만들어내는 논리가 근본적으로 전시와 평화시라는 이분법에서 많은 부분이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위계를 나눌 때 긴급성과 뭐 혹은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들을 나눌 때 그래서 이 평화시에는 뭔가 다양성이 있고
뭔가 풍요로움이 있고 하지만 전시에는 그런 다양성과 풍요로움은 이제 쓸데없는 것, 그래서 생존에 정말 절박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부차적인 것들로 이제 취급이 되어버리는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아, 우리의 자리는 항상